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주말에 원래 좀 각 잡고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기들이 이앓이를 하는지 좀 수면 패턴도 원래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마다 깨어나가지고 제가 잠을 좀 똑바로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약식으로 해서 영상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이슈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투자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는 권하지 않고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BOJ 끝났죠. 생각보다 금요일에 오히려 이게 약세로 너무 빨리 돌아서 그 부분도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약세로 갔죠. 그 왜 그랬는지 한번 기자회견 발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엔캐리는 막 금요일에 뭐 하면은 엔캐리 청산 되네 막 또 공포 마케팅 엄청 했었죠.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메신저를 걸으세요. 진짜 제발 그런 걸 거르는 눈이 필요해요. 보시면 엔캐리가 청산이 되려면 엔캐리가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약이 있어야 뭐 뻥 터져가지고 청산이 되고 말고 할 텐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쇼텀과 롱텀 그 두 개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쇼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선물 쇼 포지션을 함께 들고 가야 되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쇼 포지션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돌린 거잖아요. 금리 인상하면서 N 강세가 나오고 이게 갑자기 이만큼이 청산되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게 결국엔 다 화약처럼 있다가 이게 한 방에 뻥 터진 건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엔캐리를 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엔캐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이 로직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건데, 오히려, 예, 지금 오히려 화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엔캐리 자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띨띨하게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롱텀으로 투자되고 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미국에서 롤오프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본 내 뭐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 이런 곳에서 롤링하고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나갔던 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익금이 너무 되게 높죠, 지금. 10년물도 이제 2%포인트, 2%가 된 상황이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미국 10년물이 아직도 4.14 정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실업률 안 좋았지, CPI 낮게 나왔지, SLR 완화했지, 또 뭐 있어요. 장기 금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내년에도 어차피 파월 내려가고 나면, 심지어 지금 또 그것도 하고 있죠. 저기 뭐야. QE도 하고 있죠. 55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월. 말은 단기채를 산다고 했지만, 연준이 그렇게 단기채를 사주면, 재무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순발행을 계속 날리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면, 재무부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장기물을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장기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장기물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좋게 장기 금리가 내려올 요건들인 건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미국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인 거는 뭔가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이슈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야? 헤지펀드가 최근에 베이시스 트레이드 하느라고 레버리지 운용을 하던 게 아마 어나인딩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누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것인가가 부재하다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SLR 규제 완화가 됐든 뭐 결국엔 QE를 하긴 했지만
예, 결국엔 이제 연준이 받아주기로 한 거죠. QE가 된 게. 그 영상 올릴 땐 QE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리스크를 결국에는 연준이 QE죠. QE 라이트? 뭐, not QE? 뭐 그런 얘기들 막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 QE를 하는 걸로 업서빙을 해주기로 한 거고. 그럼 당연히 장기물 발행이 줄어드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올 법도 한데 진짜 안 내려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장기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엔이 약세로 가긴 했어도 금요일에 여전히 일본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N 달러 환율이 약세로, 엔화는 약세로 갔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본 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임계점에 가서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장기 금리가 내려오겠죠. 수요가 붙는다는 거니까. 서서히 그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롱텀으로 운영되는 자금은 그렇게 막 휙휙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자금은 쇼텀으로 롤링이 되는 건데, 예, 여기 선물 순 포지션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그게 오히려 숏으로 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보면은. 엄청 많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뭐야, 엔화 강세에 베팅했던 게 오히려 지금 다시 약세로 베팅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순 포지션 자체가.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이거는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신용으로 사주는 게, 내가 신규 매입을 할 때 하이닉스 신용 물량이 많아. 그러면 사는데 불편하죠. 왜냐면 여기 지금 8월에 쌓여있던 것처럼 화약처럼 작용할 테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투견 걸려가지고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 물량이 막 털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투경이 끝나기 전에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죠. 투경 끝나면 다시 신용 물량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쓰레기 같은 수급이라고는 해도 이러나 저러나 내가 사온 거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 사주는 거니까 뒤따르는 수급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엔캐리도 사실상 지금 움직이는 꼬라지로 봐서는 오히려 예,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역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해서 딱 이 세 줄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게.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발언하는 게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였고, 뭔가 계속, 기자들이 질문할 때, 뭐, 중립금리가 어떻냐, 목표 최종 레이트가 몇이냐, 뭐, 물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 뭐 그런 거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 올리는 게,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러 갈 거야?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계속 회피합니다. 야,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장의 반응이 훨씬 중요해. 뭐 이런 말 하면서 계속 넘긴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금리 목표도 없다 그러고. 그럼 환율 타겟으로 하는 게 얼마야? 뭐 이런 걸 물어봐도 야, 환율이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아시다시피 엔화가 약세로 돌면은 일본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일본 CPI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을 건들고 있는 거지 환율 자체가 타겟은 아니야. 물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어차피 시간을 한 6개월 정도만 일본이 잘 버텨주면은 어차피 내년에 미국 쪽에서 파월 잘려 나갈 거고 어차피 트럼프 말 잘 듣는 애가 저기 뭐야 연준 의장 꿰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사실상 미국이 알아서 막 찍어 누를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그러면은 환율 뭐야? 일본 BOJ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들이 금리 올려가지고 엔화를 강세로 만들지 않아도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알아서 환율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위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로 일관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환율을 방어하고 싶었으면은 주댕이 털어가지고 약간 강한 것처럼 해서 환율을 심지어 방어할 만한 레벨이기도 했고 지금 160엔 거의 다 갔잖아요. 충분히 구두 개입을 한번 할 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호한 발언들로 시간을 끌었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미국이 내릴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뭐 물가가 내려서 금리를 내릴 룸이 생겼다. 저는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CPI가 높게 나와도 금리 내릴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내린 대잖아요. 최근에 이런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작살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인 경제학이랑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뭐 성장률도 좋은데 금리는 내려. 이번 FOMC, SEP 발표된 거 봐도 물가도 높고, 뭐 실업률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 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금리는 내린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이에요, 왕정. 독재.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잖아요. 막 뭐 트럼프 코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게 저는 올해 수익을 많이 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다 모호한 발언들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봤다. 근데 이렇게 완화적으로 일관되게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일관되게 가면 알아서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엔캐리 요거는, 순 포지션은? 저는 숏으로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숏으로 넘어가면 엔캐리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래요. 숏텀으로 롤링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시켜 줬잖아요. 이번 우에다 이 발언을 보면은. 막, 우리 금리? 뭐, 한 1.5%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구두 개입 한 번만 했어도 사실 엔화를 엄청 강세로 끌어내렸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가 봐도 미국 금리 찍어 누를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클리 옵션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금요일에 장이 5, 6, 8에 마감이 됐는데, 야간 선물에서 미국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세만여의 날이긴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강세로 끝났죠. 미국 나스닥이.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많이 올랐고. 근데 여기 오른 거에는 막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저기 뭐야. 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한 3, 2%, 3%포인트 정도 그냥 끌어내려 버렸죠. 그거를 아마 되돌림 나오는 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선물에서 반영해서 아마 올리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어차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월요일에 갭상 시작은 하겠죠. 하이닉스가. 근데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들고 있던 윗방향 포지션을 엄청 정리했어요.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개인이 아랫방향 풋 매수를 많이 해놔서 아랫방향은 하방 경직은 있을 텐데 윗방향에다가 원래 외국인이 배팅했던 게 많이 거쳤어요. 아마 미국 금요일 그 세만여의 날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뭐 일단 금요일에 생각지도 못하게 오라클이랑 뭐 브로드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AI 관련된 곳에서 생각보다 반등이 크게 나왔죠. 뭐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뭐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맨날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시장의 해석이 야 AI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센티먼트 자체가 금요일에 굉장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좋게는 봅니다. 근데 재수없게 우리나라 장이 아무튼 외국인이 윗방향에다 포지션을 좀 쌓아놨으면은 위로 끌어올리기가 좀 편했을 텐데 매도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옵션을 매도한 포지션을 보면은 이게 조금 불편해요. 아침에 장이 열려서 아마 갭상 시작은 하겠죠. 그래서 578 정도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데 578 정도에서 갭상 시작하고 윗방향으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을 제가 위로 끌어올리는 거를 못 봤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옵션이나 어떤 파생 상품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서 갭상을 시작하는데 중간에 한번 밀어서
뭐 0.5%포인트라도 밀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윗방향으로 포지션 다시 잡으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저는 아무튼 종가까지는 윗방향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이게 야간 선물이 이렇게까지 떠버린 상황이어서 시가 대비 한 번은 밀렸다가 이렇게 포지션 구축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금요일까지 구축되어 있는 포지션 봤을 때는. 해서 밀려도 0.5%포인트 정도 밀리는 거 보고 있고,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572 정도가 얼마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안 좋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윗방향으로 어차피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그거는 올려도 아래에서 이미 매도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예, 그 녹는 거 생각하면은 굳이 외국인들이 수익 볼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게 아랫방향으로 하기에도 좀, 예, 뭐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냥 그 포지션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한번 밀어도, 예, 밀 때 외국인이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아무튼 금요일까지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은 밀었다가 포지션 구축하면서 올리는 게 제일, 예, 리즈너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제가 단톡방 한번 쭉 열어가지고 지금 100명 넘게 받았죠. 해서 단톡방 인원이 그렇게 있는데, 11월부터 보면은 그래도 꽤 수익률이 좋게는 나왔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진짜. 삼성 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엔진, 한국 카본은 진짜 잘 골랐던 것 같아요. 한국 카본 지금도 제가 판 게 5% 먹고 팔았는데 지금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종목 잘 골랐던 것 같고, 뭐 한미약품,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금요일에 팔았던 알테오젠까지 쭉 잘해서 수익은 잘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인생 모토가 진인사 대천명인데 그냥 내가 할 걸 다 하고 내가 할 거 종목 고르고 뭐 차트 분석하고 옵션 보고 지수 예측하고 내가 할 거를 하고 수익을 주냐 마냐는 어차피 시장에 달린 거예요. 내가 샀는데 그냥 다음날 갑자기 뭐 공장에 불이 나던가 뭐 LG 엔솔처럼 계약했던 게 해지된다던가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깨지면 그냥 그건 운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주식하면서 조금 실력이 그래도 괜찮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런 부분을 그냥 인정해요.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고부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 수익률이. 일단 멘탈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거 수익 잘 낸 것도 제가 막 종목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 한 이틀 안에 거의 다 이틀? 하나 엔진이랑 하나 한국카본은 좀 시간 걸렸던 것 같고 어지간한 건 되게 빨리 시세를 줬어요. 그쵸? 막 하이닉스 샀다가 막 다음날 팔고 한미약품도 거의 다음날 팔고 알테오젠도 이틀 만에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운이에요, 운. 그냥 종목을 잘 찾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운이 중요했던 거예요. 바이오도 뭐 물론 제가 수급 보고 알테오젠 워낙에 싸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코스닥 쪽에 저기 대통령이 또 이렇게 조금 그게 있었죠. 프레셔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금요일에도 많이 바이오 펌핑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뭐 운인 거죠, 운. 마침 또 그렇게 해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먹고 나와서 그래서 5%에서 깔끔하게 자르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내가 뭐 종목을 잘 골라서 뭐 어떤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 없어요. 혹시나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그거는 예, 잘 넘어갈 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해서 많이 빠진 것 중에 제가 여기 좀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제가 되게 말 많이 했던 종목들이죠. 전력, 방산, 조방원, 그다음 바이오
얘네가 지금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방산 한번 볼까요? 방산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하나 시스템, 이거 내 엄청 좋아하는 종목인데 못 먹었지만. 방산이 보면은 21선 다시 올려놨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서 잘하면 쌍바닥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 정도.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은 뭐야 투경 붙어 있어가지고 힘을 막 빡 내가지고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정 아무튼 꽤 받아서 내려와 있고 20% 넘게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조선의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또 바이오의 ABL 바이오, 알테오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메인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어차피 내년 가가지고 또 실적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런 잡주를 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애들. G2G 바이오, 펩트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하려 했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외국인 매수가 꽤 붙어 있네요. 개인들이 많이 던졌고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어 요거는 제가 좀 개별 종목 분석을 못 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내일 베이비시터님 오시면 개별 종목을 좀 찾으러 다녀볼게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할 만한 자리 나오는 애들이. 그게 진짜 알테오젠이 무조건 한번 먹을 수 있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두 번째 이 음봉 하나 더 따먹으러 갈 수 있는 자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력 전력에서도 결국에는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그 두 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21선을 깨진 않아요. 간당간당하게 맞추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조정이 그래도 이런 거 좀 부담되면은 전력이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블랙아웃 나왔거든요. 정전 나왔거든요. 전력 부족해가지고. 데이트 센터가 뭐 아무리 뭐 짓고 뭐 해봐야 전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그만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력주가 저는 계속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일렉트릭, LS일리텍 그 두 개의 종목은 꼭 계속 주시하면서 챙겨봐야 되는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 조방도 똑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차피 실적 뻔히 잡혀 있는 거고 하나 엔진도 하나 오션도 뻔히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적 좋게. 근데 조정 많이 받았죠, 이것도 보면은 30%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여기 지지 구간 11만 원 잡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전력, 조방원, 바이오 이거 네 개다. 여기서 이제부터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다 트래킹하면서 이제 낚시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낚시대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면서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가냐 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현대로템 똑같죠? 3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물량 받는지 아직 21선은 깨진 않았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똑같죠? 21선 위에다 붙여놨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차트가 너무 깨지면은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아무리 내려갔어도 하나 오션도 비슷합니다. 이 아래로 원래 추세가 다 터지긴 했지만 지금부터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가격 조정을 길게 했잖아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일어났어요. 보면은 두 달 정도 끌었어. 이러면은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보면은 3개월 동안 300만 주 샀습니다. 정신 나갔죠, 완전. 고점에다 여기 설거지 완전 다 한 거예요. 그럼 얘네 이제 조금만 방방 해주면은 물량 금방 토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받아서 다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은 지금 너무 올라가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빠졌어요. 이래버리면.
굳이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 21선 살려놨죠. 이렇게 차트가 21선을 깨도 벌써 이틀 만에 살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보통 저는 3거래일 보는데 3거래일 안에 다시 살리면은 추세가 깨졌다고 보진 않아요. 21선을 뚫고 나서도 한 3일 정도는 저 뚫린 게 유지가 되면은 뚫렸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벌써 이거는 이틀 만에 살려버렸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엄청 좋게 잘 들어와 있죠, 보면은. 내려가는 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예,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자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11월 20일. 예,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여기 지금 쌍고점 그리고선 횡보하고 옆박스권 그리고 있는 요 자리에서도 외국인은 50만 주, 기관은 40만 주 샀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ABL 바이오는. 종목 얘기는 뭐 예, 저쪽 멤버십에서 할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개의 섹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게 터지냐 마냐였는데 금요일에 저렇게 강하게 살리는 걸 보니까 지금 다 걸쳐 있거든요. 중요한 라인에. 가격 조정 최전에 난 거 보면은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을 자리 같아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외국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따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섹터 안에서 혹시나 뭐 종목 찾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 네 개 섹터 안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실적이 있는 거, 실적이 기반이 확실하게 있는 거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조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알테오젠. 예, 요렇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계속 제가 트래킹하면서 예, 종목 찾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주의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이번 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안 했던 것, 그러니까 중간에 끊었던 것도 그 애기들이 나오면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거 열어놓고선 이 영상 못 올리면은 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되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또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제가 딸이랑 같이 자고 와이프가 저쪽 방에서 아들이랑 같이 자는데 진짜 한 시간마다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나마 주말에 부모님이 오셔서 좀 괜찮았는데 예,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멤버십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매일 그 뭐야 장 리뷰 같은 거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한 주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아무튼 이제 옵션 꼭 명심하세요. 중간에 한번 밀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주간 콜옵션이 따라 붙는다. 외국인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이 윗방향에다가 포지션 구축해 놓은 게 없어서 당장 들어올리기는 부담스럽지만 잠깐 내렸다가 콜옵션 구축하면서 끌어올리면은 시가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롱이긴 롱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규 진입을 본다고 하면은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눌림 나올 때 들어가면 좋고 눌림이 안 나온다? 그럼 진입하지 마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분명히 하방 경직은 있지만 윗방향으로도 별로 구축해 놓은 게 없어서 그 손익비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